자, 두 번째 이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야. 앞에서 인수분해 공식을 배웠잖아. 인수분해 공식만 배웠는데 그 공식만으로 적용이 안 되는 조금 더 복잡한 케이스들이 있어. 그게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그치? 그래서 지금 나오는 1번, 2번, 3번 그리고 옆에 4번까지 유형들이 뭐냐면 1, 2, 3, 4번 있잖아. 그러니까 이 파트는 그냥 유형풀이. 이 파트가 그냥 유형풀이 파트야. 그래서 개념보다는 맞지? 개념보다는 각각의 형태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조금 익혀두면 돼. 그래서 그것만 좀 알아두고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풀지를 좀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접근을 해보자. 자, 1번이야. 1번. 공통부분이 있는 식의 인수분해. 첫 번째야. 공통부분이 있으면 뭐 생각해야 돼? 공통부분을 치환해야지. 치환. 근데 포인트는 치환을 하고 나면 뭘 해야 돼? 항상 되돌려주기. 되돌려주는 거를 까먹지 말아야 돼. 요거를. 됐어? 자, 공통부분이 있는 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인수분해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공통부분이 있는 공통부분을 x로, 여기는 x로 치환하여, 맞지? 주어진 다항식을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다. 아, 저기 있는 공통부분을 치환한대. 치환 맞지? 치환해서 인수분해 먼저 한대. 그 다음에 포인트는 아까도 얘기했지. 인수분해 한 다음에 x에 원래식을 대입한 후 이거 요픈 내가 다시 인수분해 한다. 자, 치환을 한 다음에 반드시 되돌려줘야 돼. 되돌려주고 x에다가 원래식을 대입한 후 그 다음에 혹시나 그 위에 또다시 인수분해가 되면 맨 마지막까지 인수분해는 끝까지 다 해줘야 돼.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인수분해라고 하는 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줘야 돼. 모두 다 해줘야 돼. 해주기. 됐어? 자, 여기는 예를 한번 보자. 여기에서 x 플러스 1의 제곱이랑 2의 x 플러스 1 플러스 1이야. 그럼 너네 눈에 보여야 하는 게 뭐야? 여기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1. 그래서 x 플러스 1이 눈에 보이니까 우리가 여기는 x 플러스 1을 크게 거기서 뭐 라지 x로 치환한 거야. 여기서 x 플러스 1을 라지 x로 놓으면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 식을 놓아보니까 어떻게 돼?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되지. 그럼 이거는 우리가 뭐야? x 플러스 1은 지금 완전 제곱식이지.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되고 완전 제곱식을 다시 이렇게 원래 식으로 다시 돌려줘서 여기는 x 자리에 다시 x 플러스 1을 넣어서 여기 있는 거를 계산하면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지. 그래서 이렇게 원래식으로 돌려줘서 계산을 해주되 혹시나 만약에 x를 여기 넣었어. 이 식이 다시 한 번 더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한 다음 제곱을 분배해주면 돼. 이렇게. 그래서 안에 것까지 항상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뭐 1번은 간단하지. 그래서 1번은 뭐 그냥 간단하게 끝내고. 자, 2번. 그러니까 복이차식의 인수분해야. 이 복이차식의 인수분해가 너네가 중학교 때는 안 배웠던 형태거든. 그러니까 위에 1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학교 때 조금 어려운 문제, 기본 유형에서 조금 봤었던 문제인데 지금 보는 2번 복이차식의 인수분해 있잖아. 여기는 안 봤던 유형이지. 그래서 복이차식은 자, 옆에를 한번 하고 갈게. 자, 일단 개념부터 한번 보자. 복이차식이 뭔지. 복이차식은 복이야. 중복복자거든. 2차식이 두 번 들어가 있다는 거야. 어떻게 돼 있냐면 x의 4제곱과 x의 제곱과 상수항 이런 형태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뭐라 적혔어? 차수가 짝수래. 짝수인 항과 상수항만으로 이루어진 다항식을 우리는 뭐라고 한대? 복이차식이라고 한대. 그래서 복이차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두 가지 방법이 두 가지 있대. 두 가지 방법으로 첫 번째 방법 1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해서 인수분해하는 거라. 그 다음에 방법 2 4차항과 상수항을 기준으로 2차항을 분리하여 제곱 빼기 제곱꼴로 만든대. 라는 인수분해한대. 자, 복이차식이야. 한번 보자. 복이차식은 크게 우리가 x의 4제곱 형태에다가 뭐 ax의 제곱 더하기 b 뭐 이렇게 상수항 또는 이 앞에 있는 x제곱 앞에 적당한 상수가 곱해져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풀 수 있는데 너네가 이 복이차식인 경우에는 항상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이 두 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쉬운 케이스랑 어려운 케이스 맞지? 이 두 가지가 있어. 쉬운 케이스는 어디에 근간을 하냐면 아까 했던 1번 풀 있잖아. 아까 했던 1번 풀이에 근간을 해. 이 이지한 케이스는 뭐냐면 그냥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해서 이게 인수분해 될 거야. 인수분해 되면은 그냥 쭉 진행을 하고 혹시나 인수분해가 더 되면 더 해주고 맞지?
그래서 이거는 딱히 뭐라고 내용 할 게 없어. 그래서 x제곱을 x로 치환하면 너네 눈에, 그 다음에 치환하는 순간 너네 눈에 보일 거야. 보일 것. 그래서 이 이지한 케이스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difficult한 어려운 케이스가 문제가 돼. 이 어려운 케이스는 일단 풀이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물론 처음 시작은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을 해. 근데 아까 여기서 얘기했지, 봐봐. 어떠한 건 a제곱 빼기 b제곱이라는 걸 활용을 한대. 그래서 우리가 얘를 활용을 하려면, 맞지? a제곱 빼기 b제곱이라는 걸 활용을 하려면 제곱 빼기 제곱으로 만들어줘야 돼서 앞에 완전 제곱식이 필요해야 돼요. 완전 제곱식. 그래서 우리 이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뒤에 있는 케이스를 두 케이스 중에 어느 한 케이스를 직접 해보면서 택하고 그 다음에 제곱 빼기 제곱으로 다시 고쳐서 풀거든. 이게 말로 설명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 자, 한번 직접 예를 한번 보면서 가보자. 자, 1번 첫 번째 이지한 케이스야. 이지한 케이스야. 자, 이지한 케이스는 옆에 첫 번째 여기 있는 1번 얘가 그냥 이지한 케이스야. 한번 볼게. x의 4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야. 자, 얘를 이 상황에서 뭐 x의 제곱을 크게 라지 x로 치환하면, 맞지? 라지 x의 제곱 마이너스 3 라지 x 플러스 2가 되고, 이건 1, 2 마이너스로 인수분해가 되지. 그래서 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되고, 이 상황에서 다시 원래식, 맞지? 항상 치환하면 다시 되돌려주라 했어. 여기 되돌려주면, 맞지? 얘는 뭐가 되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2. 그리고 인수분해는 얘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뭐 물론 얘도 x 마이너스 루트 2로 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저번에 얘기했지, 우리는 유리수 범위까지 해도 되고, 혹시 필요하면은 더 하라고. 주어진 과정에서 해야 된다라는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여기 더 x 마이너스 루트 2, x 플러스 루트 2를 적어주고,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x제곱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적어주지. 여기도 보면 x제곱 마이너스 2로 끝냈지. 자, 이지한 케이스는 문제가 안 돼. 봐봐, 이제 어려운 케이스야. 두 번째 difficult. 어려운 케이스인데, 어려운 케이스는 밑에 2번 예를 한번 보면서 보자. 자, 이 2번 예가 뭐냐면, 봐봐. x의 4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4야. 자, 방금 하듯이 똑같이 x의 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하면 x의 제곱 플러스 3 플러스 4가 되잖아. 중요한 건 이게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 맞지? 따라서 기존의 접근 방법으로 접근을 못해.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맞지? 이거는 우리가 제곱 빼기 제곱으로 접근을 할 거라고. 그러면 필요한 건 앞에 있는 식을 완제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 자, 봐봐. 우리가 이 완제로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어. 혹시 기억나? 1번이랑 2번이 있었어. 자, 1번은 뭐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플러스 4x가 있어. 그럼 여기 있는 뒤에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뒤에가 뭐가 와야 돼? 이 기억은 나? 얘의 반의 제곱이 왔었잖아. 제곱. 이 와서 여기 반의 제곱을 하면 얼마야? 반하면 2, 제곱하면 4. 그래서 뒤에 4가 오면 완전 제곱식이 됐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뭐냐면, 두 번째는 뒤에서 우리가 지금 뒤에 첫 번째는 상수항을 어떻게 정해줄까 했었잖아. 그럼 두 번째는 1차 개수를 어떻게 정할지를 정하는 거야. 자, x제곱이 있어. 더하기 여기에 뭐가 올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플러스 9가 왔대. 자, 봐봐. 위의 식에서 우리가 반의 제곱으로 갔잖아. 그럼 여기는 거꾸로 뭘로 가겠어? 루트로 가겠지? 그리고 반 갔으니까 여기 뭐 가겠어? 2배로 가겠지. 그래서 여기는 루트의 2배로 가. 2배. 그래서 여기 오는 게, 여기서 루트 하면은 3이 되고 2배 하면 6이 되지. 그래서 6x가 오는데, 중요한 건 플러스 6x도 가능하지만 마이너스 6x도 가능해. 그래서 얘는 플러스 6x면 x 플러스 3의 제곱일 거고, 마이너스 6x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일 거라고. 이해됐어? 자, 봐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자, 봐봐. x의 4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4야. 밑에 적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잠깐만 좀 줄이고 하자. 맞지? 크기 조정을 해서 조금 줄여서 옆에 두고, 자, 보자. 자,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건데, 이 식이 있어.
그럼 이 식에 대해서 우리는 얘를 기준으로 두는 거야. 4를. 그럼 x 4제곱 플러스 4를 기준으로 두는 거야. 4를 기준으로 둬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려면 앞에 뭐 루트에 맞지? 루트 하면 이 2배 하면 얼마냐? 4. 그러니까 여기 4x 제곱이 올 수 있거나 또는 마이너스 4x 제곱이 올 수 있어. 근데 4x 제곱이 오면 뒤에 빼기 4x 제곱을 해줘야 원래식이랑 같지. 마이너스 4x 제곱하면은 뭐 더하기 4x 제곱을 해줘야 원래식이랑 같아. 맞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원래 남아있던 게 있지. 포인트는 원래 남아있던 3x 제곱이야. 플러스 3x 제곱. 그럼 이 상황을 다 적어놓고 보니까 봐봐. 우리는 포인트는 제곱 빼기 제곱으로 갈 거라고. 그럼 뒤에 있는 식이 제곱이 되면 좋아. 근데 밑에 식을 계산해보면 뭐가 돼? 7x 제곱이잖아. 그럼 이거는 제곱 빼기 제곱으로 안 되지. 위에 있는 식을 계산해보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x 제곱. 아, 얘가 제곱 빼기 제곱으로 되겠다. 따라서 우리는 위에 라인을 택할 거라고. 이렇게 됐어. 그래서 우리가 얘를 다시 한번 처리를 해보면 앞에 있는 식은 뭐 x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 될 거고 뒤에 있는 식은 뭐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될 거고. 됐어?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다시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뭐 x제곱 플러스 2에다가 한 번은 플러스 x를 해주고 x제곱 플러스 2에다가 한 번은 x를 빼주고. 됐어? 자, 이렇게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혹시나 만약에 이 뒤에 있는 식이 한 번 더 인수분해 된다. 한 번 더 인수분해 되면은 끝까지 한 번 더 해주면 돼. 요거는 더 이상 되진 않거든. 그 다음에 뭐 요 다음에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렬해줘도 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이렇게 정리해줘도 되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기차식이 모두 끝나. 맞지? 자, 그 다음에 3번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한 식. 3번이야. 3번은 여러 개의 문자래. 여러 개의 문자야. 여러 개의 문자가 있으면 문자가 섞여 있잖아. 그러니까 집이 정돈이 안 돼 있어. 정돈이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 그럼 이러할 때 필요한 건 뭐냐면 정리를 해줘야 돼. 근데 항상 얘기하지, 정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했어? 정리를 하려면 기준이 필요하다 했지. 그래서 이 기준은 뭘로 하냐면 내가 특정 문자로 해야 돼. 기준은 결국 뭐 특정 문자에 관해서 정리를 할 건데 그럼 그 특정 문자를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자, 우리는 인수분해는 어느 경우가 더 쉽냐면 인수분해는 차수라는 애가 낮을수록 계산하기 편해. 그래서 내가 A든 B든 C든 또는 X든 Y든 Z든 물론 요 두 케이스에 나올 거거든. 이거에 대해서 각각의 각 문자의 차수를 계산을 해보고 각 문자의 차수를 계산을 해보고 이 중에 맞지? 가장 작은 놈 기준으로 다시 정렬하면 돼. 정렬. 됐어? 자, 보자. 한번 얘를 한번 보면 되겠지. 자, 근데 잠깐만. 가장 낮은 놈 기준으로 정렬을 하는데 그러면 차수가 모두 같으면 모두 같으면 기준이 다 같다 보니까 그냥 아무거나 하면 돼. 아무거나 잡고 그거 기준으로 정리하면 돼. 정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뭐 내림차순으로 하겠지. 정리는 뭐 내림차순으로 하겠지. 내림차순. 자, 얘를 한번 보자. 얘를. 자, 여기 있는 얘야. 자,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2x 플러스 y 플러스 1이야. 자, 항상 하기 전에 뭘 하냐면 문자가 쓰인 걸 옆에 적어. x하고 y하고 각각의 차수가 몇 차인지를 한번 적어봐봐. x는 여기 식에서 몇 차야? 2차네. y는 총 몇 차야? y는 1차네. 그럼 뭐 기준으로 푼다고? 얘 기준으로 푼다고. 저 식을. 그래서 저 식을 y 기준으로 묶어보면 y 있는 항. 자, 이런 거 쓸 때는 얘기했지. 쓴 거 먼저 체크하라고. 자, y 있는 거 어디 있어? 여기랑 맞지? 여기랑 여기 있으니까 우리는 뭐 y를 묶어내면 x 더하기 1의 y. 그 다음에 y 없는 거 어디 있어? 여기랑 맞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y 없는 걸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네. 아, 이거 뒤에 보여? 얘가 뭐야? x 플러스 1의 제곱이잖아. 그럼 공통인 x 플러스 1이 있네. 따라서 우리는 얘는 뭐 x 플러스 1로 묶어내면 다시 y 더하기 x 더하기 1로 쓸 수 있겠네. 됐어?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여기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한 식까지 정리가 되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수정리. 자, 봐봐. 마지막이야. 라스트 4번 인수정리. 인수정리 자체를 활용을 하는 케이스가 있어. 자, 이 케이스는 주로 언제 많이 쓰냐면 3차, 4차, 5차 같은 고차 다항식을
다항식을 차수를 줄여가면서 인수분해 하고 싶을 때 주로 많이 써. 자, 일단 한번 읽어보고 하자. 봐봐, 여기도 봐봐. 3차 이상의 다항식 fx를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인수분해한대. 자, 첫 번째 다항식 fx에 대해서 f알파는 제로를 만족하는 상수 알파의 값을 구한대.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인수를 찾는데, 그 다음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fx는 x-알파인데 나머지 몫을 qx를 구하고 fx를 이렇게 쓴대. 그 다음에 다시 또 뭔데? qx가 인수분해되면 다시 또 인수분해한대. 자, 그리고 개수가 모두 정수인 다항식에서 이러한 알파를 찾는 거는 이렇게 찾는데. 자, 한번 보자. 자, 뭐냐면 인수정리야. 우리가 다항식 fx가 있어. 다항식 fx가 있는데 f의 x라는 다항식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도 언제 인수정리에서 맞지? f의 알파는 제로라는 상황을 맞닥뜨리면 이 말은 f의 x라고 하는 걸 x-알파 곱하기 q의 x로 쓸 수 있지. 이 말이었지? 근데 혹시나 만약에 q에 적당한 베타를 찾아서 0을 넣었더니 이 말은 뭐야? q라는 식이 x-베타에 곱하기 q2-x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qx 자리에 얘를 다시 써보면 fx라는 식은 다시 x-알파 곱하기 x-베타 곱하기 q의 2-x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차근차근 0이 되는 소스를 찾아서 큰 다항식을 1차식들의 곱수로 쪼개어 가는 게 인수정리를 활용한 인수분해라고. 자, 근데 특히나 우리가 여기서 1차식으로 나누었잖아. 1차식. 우리가 특정한 다항식에서 1차식을 나누는데 필요한 건 몫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어차피 0이 될 거니까 몫과 나머지 모두 필요한 방법. 1차식으로 나눌 때 몫과 나머지 모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기억나?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이게 조립제법이었지. 그래서 이 3차, 3, 4, 5차 즉 큰 고차 다항식을 인수정리를 활용할 때는 주로 조립제법을 활용해. 그래서 우리가 이 조립제법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때는 조립제법 즉 적당한 알파를 찾아서 맞지? 여기 있는 이렇게 적어서 요 나머지가 0되는 알파를 찾는 게 목적이야. 맞지? 알파를 찾으면 이 fx 여기 있는 f라고 하는 게 맞지? 아까도 위에 봤지만 fx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f라고 하는 게 x-알파에 여기 q라고 하면 곱하기 q일 거고, 그리고 위에 있는 상황이 다시 밑에 있는 게 다시 똑같이 베타로 되면 또 베타로 했을 때 나머지가 제로가 되는 요 q2-를 찾으면 마치 f라고 하는 게 x-알파에 x-베타에 곱하기 q를 쓸 수 있다고. 됐어? 자, 그러면 이 지점까지 왔다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저러한 f의 알파는 제로가 되고 또는 f의 베타가 제로가 되는 이런 알파 베타를 찾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잖아. 포인트는 이런 알파하고 베타를 찾는 게 목적이야. 그치? 자, 근데 자, 봐봐. 이러한 문제의 한 70%, 다는 얘기는 못하겠고, 맞지? 70% 정도가 주로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에서 나와. 그리고 나머지 한 30% 정도가, 아니야, 맞지? 한 10% 정도가 2하고 3에서 나올 거고, 나머지 기타가 10% 정도 나와. 물론 내신 시험에서는 여기에서 더 많이 나오지만, 너네가 앞으로 볼 수능 시험은 1하고 마이너스 1 또는 2하고 3, 플러스 마이너스 1, 2, 3에서 거의 다 끝나긴 해. 자, 봐봐. 원칙적으로 저기 들어가는 알파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 적혀 있어. 여기. 이 알파를 구하는 방법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개수. 상수항의 약수의 분수 B로 찾을 수 있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지금 옆에 6x의 세제곱 플러스 5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 하시오 라고 할 때 알파의 후보는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의 6의 약수 1, 2, 3, 6이고 마이너스 1의 약수 즉 플러스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얘네 중에 이것저것 넣어봐서 맨 마지막에 조립제법이 0이 되는 소스를 찾아야 하는데 너무 많잖아. 맞지?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개들 중에 너네가
우선순위를 택해야 돼. 우선순위. 항상 첫 번째 우선순위. 우선순위는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이 가장 우선순위야. 자, 봐봐. 내가 f의 1이 만약에 0이야. 맞지? f의 1이 0이라면은 원래 있는 fx가 a0 더하기 a1의 x 더하기 a2의 x 더하기 a3의 x의 제곱, 요거 x의 제곱, x의 세제곱 이렇게 적어보자. 그러면 f의 1이 제로면 이 사람은 뭐냐면 여기다가 1 넣는 거지. 이 x자리 1 넣으면 여기다가 1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얘가 뭐가 돼?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가 되잖아. f1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앞에서 했어. 여기 모든 개수의 합이 0이 되는 소스가 f1이지. 그래서 내가 조립제법에 여기 개수들 적을 거잖아. 얘네를 다 더해보니 0이 돼. 그럼 뭘 쓴다고? 이 앞에 1을 쓴다고. 1을 이렇게. 맞지? 그럼 아마 여기가 0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번째 후보가 뭐냐면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자, f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뭐가 되냐면 a0 마이너스 a1 더하기 a2 마이너스 a3가 되지. 그리고 지금 f의 마이너스 1이 0인 케이스를 보고 싶잖아. 그럼 얘가 0이라고 하는 건 얘하고 얘를 이항하면 돼. 맞지? a0 더하기 a2라고 하는 건 a1 더하기 a3 이렇게 되지. 우리가 만약에 조립제법을 쓰기 위해서 또 이렇게 칸해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건너뛰어서 합이 같잖아. 두 개의 합이 같아. 합이 일치하면 여기 뭐가 들어간다고? 마이너스 1이 들어간다고. 그리고 이 자리에 0이 될 거라고. 됐어? 그래서 항상 첫 번째 후보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에 이게 안 돼. 만약에 이게 안 되잖아.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은 지금 이게 눈으로 계산이 가능하거든. 얘네들은 바로 암산이 되어서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바로 체크가 돼. 그 다음에 얘가 안 돼.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에 있던 이 후보들을 점검해 보라고. 여기 있던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의 개수, 최고차항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로 이 얘네들의 후보를 점검해 보는 거야. 이럴 때도 큰 수, 맞지? 여기서 주로 큰 수 말고 작은 수부터 차근히 접근해 봐봐. 분명히 문제를 그렇게 일부러 너네 틀리려고 물론 내는 경우도 있지만 작은 수, 예를 들어서 2분의 1 같은 거 또는 2, 3 같은 그런 수 안에서 너네가 처리되게끔 문제를 줄 거야. 그래서 큰 수 말고 작은 수부터 시작해서 쭉 끝까지 가보면 계산이 될 거라고. 맞지? 자, 옆에 있는 예제를 한번 풀고 끝을 내자. 자, 보면은 여기 다항식 맞지? 봐봐. 6x의 세제곱 플러스 5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하래. 그럼 어떻게 한다고? 우리는 개술적으로 조립제법. 여기서 조립제법으로 간다고. 자, 6하고 5하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 첫 번째 다 더해봐. 다 더해보면은 얼마? 여기 11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네. 그럼 얼마치? 0 안 되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요거 안 되고 그럼 이제 두 번째 건너뛰어서 합이 같은가? 건너뛰어서 이렇게 합하고 이렇게 합이 같은가? 여기 4고 여기서 4네. 같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뭐가 들어간다고? 저기에다가 저 자리에다가 얼마? 마이너스 1이 들어가. 그래서 6하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하고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돼서 0되네. 포인트는 여기 0되네. 따라서 우리는 저기가 0되기 때문에 이 식을 뭐라고 쓸 수 있어? 얘를 x 플러스 1에 x에 아니구나. 잠깐만. 6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지. 그리고 혹시나 물론 여기도 조립제법 써도 되는데 이 식이 2차식이 주로 나오는 게 너네 3차식을 인수분해하면은 2차식이 나오지. 또는 4차식을 인수분해하면 3차식이 나오는데 3차까지는 꼭 다시 조립제법을 쓰고 2차부터 여기니까 지금 2차잖아. 2차일 때는 조립제법을 쓰는 것보다는 인수분해 공식이 빨라. 그래서 이 상황을 밑에 식으로 적고 얘가 너네 눈으로 인수분해 되는지를 찾는 게 훨씬 빨라. 여기서 찾는 것보다. 여기가 지금 2, 3으로 쪼개지지. 1, 1, 3, 1은 3, 2, 1은 2.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되네.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얘가 이 상황에서 얘는 x 플러스 1에 2x 마이너스 1 그리고 3x 플러스 1로 쪼개진다고. 그러니까 봐봐. 지금 이 상황에서 너네가 지금 이건 뭐야? 지금 여기가 0이 되는 게 2분의 1하고 여기 0이 되는 게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 요거를 찾기가 귀찮아. 이거 어렵다고 이게. 또 아까 그 후보들 중에 맞지? 아까 방금 봤던 이 후보들 중에 여기 2분의 1하고 3분의 1 있잖아. 요걸 찾기가 귀찮다고. 그래서 2차식일 때는 주로 이렇게 찾는 것보다는
인수분해해서 푸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 이거 알아둬. 됐지? 끝.